미지의 서울 18을 보며 많은 시청자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김로사와 한성월 두 사람의 서사가 밝혀지던 순간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서울이라는 공간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1화 예고편에서는 아주 강력한 세 가지 갈등이 동시에 몰아치죠. 첫 번째, 이호수의 청력 상실,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 세 번째, 유미래가 한세진의 미국행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갈등이 어떤 감정선과 복선 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향해 가는 종착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호수. 우리가 처음부터 바라보던 그 남자,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그 남자의 청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던 호수는 이제 남은 한쪽마저 멀어지고 있는 상태. 하지만 그는 미지에게 이 사실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호수는 자신의 고통으로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 드라마의 주제와도 닿아있죠. 연결, 공감, 연대. 그런데 호수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잃어가는 건 단지 청력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 감정의 온도, 살아있다는 실감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곧 미지가 먼저 손을 내미게 될 거라는 걸, 호수가 말하기 전에 미지가 알아차리게 될 거라는 걸. 그 순간은 이 드라마의 정서적 정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입니다. 미래의 회사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 수사는 단순한 부패 고발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안건설과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하지만 이 드라마가 말해온 서울이라는 공간의 민낯은 이 장면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사가 단지 회계나 계약서상의 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부터 박상영은 유미래의 성추행 고소로 인해 이미 본부에서 다른 부서로 좌천된 상태였죠. 10화 말미 박상영은 박스를 들고 자리를 떠나며 말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말엔 억울함과 동시에 아직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불온한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상영은 단순한 성추행 가해자이자 직장 내 갑질 상사로서가 아니라 시안건설과 한국금융관리공사 사이의 커넥션을 이어주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공정위의 수사 대상은 박상영만이 아닙니다. 시안건설 특혜를 가능하게 만든 한국금융관리공사의 내부 관계자들, 대표이사 최태강 기획조정국 국장, 신경민 기획전략팀 팀장까지. 이들은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특정 기업의 수의계약 이득을 몰아준 정황이 있고 그 중심에 박상영이 실무조율자로서 작동해왔다는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압수수색은 박상영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서울을 움직이는 자본 및 관료 커넥션을 드러내는 신호탄. 그리고 동시에 유미래가 개인적인 성추행 고소로부터 시작한 싸움이 사회구조적 불공정까지 건드리게 되는 확장된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미래는 그 거대한 판 위에서 진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세진의 미국 제안을 유미래가 거절한 장면. 이 장면은 예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번엔 끝까지 해보고 싶다. 단순히 사랑보다 일이 우선이다라는 뻔한 대사가 아니에요. 여기엔 미래라는 인물이 지난 10화 동안 겪어온 자기 발견의 총체가 담겨 있어요. 과거에는 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상황에 휩쓸리고 억울한 걸 억지로 감추며 살아야 했던 미래.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싸워나가고 있어요. 그런 미래가 미국 가자는 달콤한 제안에 아니 난 남아서 끝을 볼래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로맨스의 거절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주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물론 세진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세진이란 인물은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미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세진의 선택이겠죠. 그는 정말로 미국으로 떠날까요? 아니면 미국행을 뒤로하고 미래 곁에 남아 그녀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까요? 혹은 미국에 먼저 갔다가도 시간이 지나 미래에 대한 감정을 되새기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진짜 동료이자 파트너로 미래와 함께 자산운용가, 펀드 매니저라는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같이 일하며 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세진의 로맨스 회기를 넘어서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될지를 묻는 선택지예요. 그게 이별이 될지, 지지의 방식이 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작일지는 11화 이후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묵직하게 다루는 감정선, 가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유미지와 유미래의 외할머니 강월순, 그리고 그 딸 김옥희. 이 모녀의 감정선도 마침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11화 예고편에서 요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옥희였습니다. 요양원 측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월순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순간 김옥희의 얼굴은 굳어지고 요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히 건강 악화를 알리는 신이 아니에요. 강월순은 평생 딸인 김옥희를 사랑해왔지만 그 사랑을 말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김옥희에게 왜 나한텐 안 해줬냐는 질문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강월수는 자신이 전하지 못한 마음을 손녀들인 미지와 미래에게 쏟아주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김옥희는 복잡한 감정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구화에서 미지와의 다툼에서 드러난 그 대사, 엄마도 나 좀 사랑해줘요 라는 말에 김옥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내가 알려줘. 이건 단지 모녀 싸움이 아니라 3세대 여성 서사의 균열과 화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걸려온 요양원 전화는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의 정산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신호였죠. 특히 강월수는 지금도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보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옥희는 여전히 그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죠. 만약 11화에서 이 둘의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이 드라마가 가장 오랫동안 준비해온 감정의 정점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 11화에서 모든 연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